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일반 영어 이제 저희들 합격 전략 설명회 를 맡은 이제 일반 영어 맡은 추정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를 뭐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고요. 네. 자, 일단은 박경선 교수님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을 텐데, 네, 제 소개는 뭐 거두절미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출에 대한 어떤 분석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들의 전략, 계획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2023년도 임용 기출 문제는 아마 접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런데 이 2023년도 기출 문제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나왔죠, 내용이. 네, 내용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이중 언어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링구얼리즘이 나와서 저희들 기출 해설 강의는 따로 또 올렸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는 지양을 하고 이제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지가 이 알츠하이머 증세에 미치는 특징적인 관계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지문을 좀 많이 다뤘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일반 영어는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접하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기출에 근거해서 기출에 관련된 그 분야에서 좀 유사 지문을 많이 다루는 게 역시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확실히. 자, 그다음에 터널 증후군 나왔죠. 터널 증후군이 학습에 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이게 학습에 미치는 이제 요약 문제인데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라고 딱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거고요. 근데 요약 문제로 출제됐고 컴퓨터 사용의 발달로 인해서 빚어진 자동화 편향. 그래서 automation biases 그렇죠? 그런 것도 나왔었죠. 거기에 관련된 지문 3개가 출제되었고 다 아시겠지만 전공 A에서 한 문제, 전공 B에서 2문제, 총 3문제 출제되었고 3문제 모두 배점이 각 4점씩 해서 총 12점이었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뭐 아시겠지만 전공 A는 11번 기입형과 서술형 복합 문제죠. 네, 4점짜리. 전공 B 한 문제 8번은 요약 문제로 먼저 나왔고 9번은 기입형과 서술형 역시 복합형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입형 문제는 커멘터리 없이 모든 지문에 직접 괄호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 하나. 그렇죠? 보통 예전에는 2단어 연속되는 거 뭐 찾아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뭐 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이럴 때 뭐 하다 보면 이제 그 한 단어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2단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찾으라든지 이런 거는 연습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런 기입형에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서술형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이 맥락에서 이 밑줄친 부분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또는 그것을 설명해라, 지적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기입형과 서술형이 나왔고요. 자, 문제의 의도는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근데 역시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단어나 구절이 지문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지 그런 의도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답을 알아냈으면 그 의미를 유지시키면서 지문에서 글과 겹치지 않도록 자신만의 표현으로 서술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바로 영작입니다. 그래서 paraphrasing이죠. 그래서 본인의 영어로 paraphrasing을 잘 해서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영작 실력 배양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머리는 뭐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글쓰기 실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의도 뭐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분석 부분 말씀드릴게요. 예상 분석. 자, 이거는 2024년도니까 자, 2023년도도 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 패턴대로 그대로 세 문제 출제될 것 같다. 그대로 나왔고 아마 2024년도도 뭐 계속 그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전에 특이하게 뭐 5문제까지도 일반 영어가 출제되기도 했었지만 2022년이었나요? 네, 그때 문제. 2021년도였죠. 자, 그때 문제에서는 이제 5문제까지 출제되었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문제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 영어가 꼭 세 문제만 출제될 거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패턴 기조로 가지 않을까 저도 또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죠? 그다음에 자, 이제 학습 전략 제가 이제 쭉 제시하는 거 좀 제가 빨간 걸로 좀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좀 해봤고요.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당연히 다양한 주제 글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과 독해 실력 쌓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특히 기입형은 어떻게 할까요? 이 기입형은 일단 내용에서 확실히 단서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나옵니다. 단서 없이는 기입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 지문에서 그 단어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상반되거나 아니면 관계되지 않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기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장을 찾아내서 이 중심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추론해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은요. 지문의 행간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해서 본인의 영어로 패러프레이즈 한다는 게 중요하죠. 늘 바꿔 말하기.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글 읽다가 이런 거예요.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인 표현 있잖아요. 또는 인용문, 뭐 속담이라든지 인용문을 내서 뭔가 그거를 비유하거나 은유하거나 뭐 나타내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게 이 글에서는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그거를 글로써 표현해 보는 그런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작해 보는 연습이 당연히 중요하죠. 네, 두어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프랙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어가 돼서 항상 자 프랙티스를 가능한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어차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많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습작하는 훈련 그렇죠? 써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항상 글로 써보고 뭐 말로 써도 얘기해보고 그렇게 해서 늘 표현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기를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머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평소에 하는 지문이 저희들 교재 갖고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 교재 외에도 이제 하시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문을 고르세요. 한두 개. 그다음에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딱 펼쳐놓고 읽은 다음에 공부를 다 끝냈어. 내용이 다 들어왔어. 그러면 무조건 이거를 한 패러그래프로 무조건 영작해보고 본인의 영어로 서머리를 써보는 영작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습관화 시키세요. 반드시. 네, 아주 제가 강조합니다. 그쵸? 전체 내용 요약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어떤 지문이도 좋습니다. 근데 지문이 너무 길면 하기가 힘드니까 뭐 좀 내용도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논리의 흐름이 명확한 글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도 확실하고 이런 것들을 고르셔서 그 칼럼이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박경선 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용 수업은 1, 2월부터 자, 이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쓰던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학원부터 해서 저희들이 출판한 교재를 다시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촬영하느냐고 그 내용을 갖고 그대로 갔거든요. 모의고사는 새롭게 저희들이 다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일반 영어는 새롭게 다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를 활용하지 않고 다시 제가 매월 촬영을 하면서 새로운 지문을 갖고 따끈따끈한 new articles, right? 그리고 그 아티클이 이제 기존 때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와 유사한 지문들을 주로 많이 발췌를 하고 그런 분야에서 그 아티클을 골라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늘 나가기 때문에 아주 이제 일반 영어는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업데이트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지문을 가지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관리를 하면서 가르쳤던 부분이고 그 여러분들은 이제 그 첨삭 지도 그런 것도 받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부터는 새롭게 원어민 교수님이 직접 기출문제 원전과 비슷한 내용의 지문을 고르고 출제한 문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저도 인볼브를 하는데 이제 문제를 제가 고르고 좀 약간 변형 이제 그 보는데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답도 너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약간 고치거나 또 이제 그 아티클을 고르고
그 다음에 약간 수정을 하고 해서 이제 제가 최종 골라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매주 4문제씩 해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3교시 했잖아요. 일반 영어 너무 3교시 하니까 약간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2시간으로 해서 4개. 그래서 4개 아티클만 제가 거기 서머리는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평과 일반 서술형이 들어간 복합 문제 3문제, 그리고 요약 문제 1문제에서 총 4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그리고 사실 그거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꼭 따로 읽는 독해 문제집도 좋고 아니면은 따로 읽는 어떤 아티클 또는 뭐 영자 신문, 영어 잡지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어느 분량을 좀 많이 한다 생각하시면서 풍부하게 읽어나가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특히 상반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반 영어는. 그래서 독해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학습량이 받쳐줘야 됩니다.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늘 그런 어떤 노력 속에서 그리고 이 분량 속에서 질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아야 돼요. 독해량이.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뭐 기출문제를 또 풀어보신다든지 저희들 예전 문제도 좀 찾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하신다든지 네, 그러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제가 어휘 정리하고요. 추후 번역문까지 해서 제작해서 전체를 새롭게 또 교재로 편찬을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또 업로드 하는데 문제하고 예시 답안, 모범 답안까지는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할 때 다 어휘나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정리를 다 해드릴 테니까 본인만의 어떤 글로서리 그리고 단어 정리 이런 것들도 하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교재를 위해서도 어휘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대로 또 이제 카페를 통해서 올려드린다든지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의 문제에 관련된 지문의 답이나 서머리를 보내주시면 이 제 전화 또는 원어민 교수님 첨삭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따라오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연간 강의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죠. 네. 저희들 이제 최종 이렇게 학습 전략 올려드리는 전체 파일에는 제가 요거는 안 넣었지만 new version이라는 말을 안 넣었지만 new version이에요. 네, 예전에 했던 문제 다시 재탕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3, 4월도 똑같습니다. new version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새로운 아티클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기출문제는 뭐 예전 거니까 기출문제는 이제 2023년 거 다시 업데이트해서 하나 더 들어가고요. 기출문제 해설을 다시 들었지만 한번 좀 저희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한번 저하고 같이 쭉 해보시면 또 그 맥이 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계속 그 다음에 7, 8월 문제 당연히 뉴버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모의고사가 적중률 높은 거 아세요? 저희들은 정말 제가 홍보차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팀에도 견줄 수 없는 저희들만의 어떤 그 노하우와 그다음에 실력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 다 전공 교수들이잖아요. 다 전공자고. 그렇죠? 박사 과정 다 하고 박사까지 다 따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석사까지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에 대한 어떤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요번에 완벽하게 적중한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영어는 제가 말을 못 해드리겠지만 전공 분야는 그렇다는 거죠. 네, 저도 이제 힘을 써서 일반 영어도 좀 이렇게 더 가깝게 다가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점 모의고사는 정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밤샘을 해서라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모의고사 꼭 가장 잘 풀어보시는 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9월, 10월 되겠고 11월은 아시겠죠? 최종 찍기 2주가 플러스로 모의고사 주 2주까지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고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꼭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영어 저 추정하는요. 요번에
원어민 그 교수님들이 지금 계속 문제를 제작하시면서 아티클을 고르고 저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문제를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강의로 이제 나가는 거죠. 강의 자료 만들고 하면서 요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요번에는 이제 1월, 2월부터 정말 새로운 아티클을 갖고 그다음에 적중률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리고 레벨도 좀 괜찮고 레벨도 뭐 어려울 수 있지만 비슷한 레벨로 네, 해서 뭐 약간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 체감이. 그렇지만 난이도로 봤을 때는 약간 어렵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난이도로 쭉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티클을 계속 다양하게 제공해 드리고 기출에서 나왔던 그 아티클에 대한 분야 그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비슷한 아티클도 많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면서 또 추가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어떤 그 공부도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거를 본인의 어떤 영어 학습 그런 쪽으로 많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일반 영어를 강의를 1월 강의를 이제 할 겁니다. 1월 첫 강의를 할 텐데 이런 첫 강의 할 때 또 전략적인 부분을 또 같이 말씀을 다시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새롭게 출발하는 일반 영어 꼭 관심 가져주시고 박경선 팀의 새롭게 시작한 요번에 프로그램을 갖고 꼭 1년 열심히 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꼭 응원하고 많이 돕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번 합격 전략 설명의 일반 영어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